양조산업의 대표적인 도시였던 마산, 이러한 역사를 되새기기 위한 특별한 기획 전시가 열립니다. 봄향기를 가득 머금은 봄나물의 대명사 취나물, 고성군 하일면에서는 고성 취나물 수확이 한창입니다. 창원시 연안크루즈 운항사업자 국동크루즈가 자금난으로 개장 3년 만에 결국 폐업에 들어갔습니다. 창원시 성산구 가음정동에 위치해 20년 가까이 흉물로 방치됐던 옛 송원타운이 새로운 모습을 찾게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뉴스입니다. 먼저 첫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좋은 물과 적합한 기후, 풍부한 쌀, 양조산업의 최적의 조건인데요. 옛 1904년부터 마산은 양조산업의 최적의 조건을 갖춰 주도 마산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의 흐름 속에 잊혀져 가면서 창원시립 마산박물관에서는 아주 특별한 기획전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전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창원시 마산 앞포구 장군동에 위치한 한 다세대 주택 앞. 자그마한 표지석 하나가 이곳이 1909년 일본인 엔도가 세운 삼강 청주터임을 알려줍니다. 2011년 철거돼 다세대 주택으로 변한 삼강 청주터는 과거 양조산업이 대표 산업이던 마산을 증명하는 근대 문화유산이었습니다. 마산은 좋은 물과 적합한 기후, 풍부한 쌀, 양조산업의 최적의 요건을 갖춰 일제강점기에는 17개 공장에서 2만 석에 달하는 청주를 생산했습니다. 1904년 시작으로 1970년대 후반까지 70여 년간의 마산 청주 생산의 역사는 세월의 흐름 속에 이렇게 벽화로만 남았습니다. 이처럼 사라져버린 주조장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전시가 창원 시립 마산박물관에서 열립니다. 주도 마산 그곳의 가면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기획전은 옛 마산의 주조 산업과 수레도시 마산을 알리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이게 마산이 아니면은 할 수 없는 그리고 볼 수 없는 그런 특별한 전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산에 계시는 그리고 창원 지역에 계시는 그리고 경남에 계시는 분들은 꼭 오셨으면 좋겠고요. 그 외에도 전국 여러 군데에서 술에 대해서 또 일제 시기 우리 작은 도시의 모습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은 오셔서 전시로 체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원시립 마산박물관과 중앙동 작은박물관 소장 총 80점의 유물로 구성돼 일제 시기 마산의 주조 역사부터 마산항 개항 이후까지 속속들이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3부로 나눠진 이번 기획전은 우리나라의 전통 술과 주도 마산의 시장 모습은 물론 마산에 설립됐던 청주 주조장부터 세태기까지 다양한 주제로 전시해 마산의 주조 역사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이번 기획전을 통해 마산의 역사와 함께 우리나라 전통 술에 대한 관심과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뉴스 전주현입니다. 길었던 겨울이 끝나고 봄과 함께 봄나물의 대명사인 취나물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봄향기를 흠뻑 머금은 향긋한 취나물 수확 현장을 표영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고성 청정해역인 자란만의 해풍을 맞고 자란 취나물 생산이 시작됐습니다. 이 시기 고성군 취나물 생산량의 86%를 담당하는 하일면은 겨울철 자란 취나물을 수확하는 손길로 분주해집니다. 특히 하일면 취나물은 독특한 향과 맛이 소비자 사이에 입소문이 나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고성 취나물은 다른 지역보다 해풍을 맞아 맛과 향이 좋습니다. 그리고 찾는 이가 점점 늘어나서 계속 소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봄철 대표 나물로 불리는 취나물은 비타민C와 아미노산, 칼륨 등이 풍부해 혈액순환과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겨울 한파로 생장기 기상 여건이 좋지 않아 출하가 늦어졌지만 가격은 지난해와 비슷한 킬로그램당 10,0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해풍 시금치 외에 별다른 월동 작물이 없었던 농가들도 재배에 손이 많이 가지 않는 취나물 재배로 겨울철 농가 소득을 올리는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한편 해풍 맞은 고성 하회면 취나물의 인기는 소화기 마무리되는 오는 5월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고성군은 올해 400여 농가에서 취나물을 생산해 14억 원 이상의 농가 소득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뉴스 표영민입니다. 창원시 연안크루즈 운항사업자 국동크루즈가 자금난으로 지난 2014년 3월 취항한 지 3년 만에 결국 지난 28일 폐업했습니다. 지난 2013년 창원시가 세 차례 공모 끝에 어렵게 유치한 국동크루즈는 주변 기반시설과 관광 콘텐츠 부족으로 관광객 유치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결국 창원시로부터 사업권을 얻어 지난 2014년에 문을 연 지 3년 만에 사업을 접게 된 겁니다. 창원시는 국동크루즈와 협약을 하면서 협약 이행이 어려울 경우 국동크루즈에 지급한 보증금 6억 원 중 최대 3억 원까지 받을 수 있는 보험을 들어 이에 따라 최근 보험사에 협약 이행 보증금 3억 원을 청구했으며 시는 조만간 사업자를 다시 공모할 예정입니다. 창원시 성산구 가음정동에 위치해 20년 가까이 흉물로 방치됐던 옛 송원타운이 최근 시의 건축 허가가 떨어지면서 새로운 모습을 찾게 됐습니다. 송원타운은 지난 1989년 공사를 시작 후 1997년 시공사의 부도로 건물 골조 공사만 완료한 채 공사가 전면 중지됐으며 특히 지난 2014년 2월 실종 장애 아동이 이곳 지하에서 숨진 채 발견된 데다 위치도 창원 대로변에 자리하면서 도시 경관을 해치는 흉물로 전락했습니다. 이에 30년간의 우여곡절을 뒤로하고 라푸름으로 건물명이 변경돼 1, 2층에는 상가가 들어서고 3층에서 9층까지 오피스텔 398실로 추진해 이달 공개 분양에 들어가 올 연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경남 전체 취업자는 증가했지만 근무 시간이 일정한 직장인은 오히려 줄고 일용직 자영업자가 많이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월 경남 고용 동향에 따르면 도내 실업자는 6만 4천 명으로 정년 동월에 비해 5천 명 증가했고 실업률은 3.7%로 IMF 직후인 2001년 2월 4.5%를 기록한 이후 2월 가운데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4.1% 감소해 2015년 11월 이후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도소매와 숙박업, 사업과 개인 공공서비스업은 지난해 1월부터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유동성 위기에 빠진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정부와 채권단이 오는 23일 최종 대책을 밝힐 예정입니다. 대우조선은 다음 달 만기가 되는 4,400억 원을 포함해 올해만 모두 1조 원에 가까운 회사채를 갚아야 하며 당기 순 손실은 2조 7천억 원에 달하는 상황으로 채권단이 3조 원가량의 자금을 조달치 않으면 도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정부는 대우조선 파산 시 국가 경제 손실 57억 원, 4만 8천여 명의 실직 등 악영향이 클 것으로 보고 금융위원회는 현재 추가 자금 지원과 채무 재조정 후 추가 자금 지원, 워크아웃 등 5개 방안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대우조선은 자산 매각이나 순환 무급 휴직 등 인적 물적 조정을 통해 경영 정상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도내 6개 시군 75개 섬 주민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해상교통비 20억 원을 지원합니다. 도는 통영시와 거제시 등 여객선이 운항되는 42개 섬에는 주민이 부담하는 운임과 차량 운임 등 총 6억 2천만 원을 지원하고 여객선이 운항되지 않는 섬에는 유일한 교통수단인 도선의 적자 보전금과 안전관리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며 보조금 지원과 함께 여객선과 도선에 대한 안전점검도 주기적으로 실시할 방침입니다. 한편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도내 섬 주민 50만 명이 생필품 구매나 병원 이용 등의 편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창원시가 마산 장애인복지관 이전을 두고 자족형 복합행정타운과 봉암동 주민센터터에 신축하는 2가지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마산 하포구 신월동에 위치한 마산 장애인복지관은 개관 초부터 장애인 편의와 접근성을 무시한 채 지어졌다는 비판을 받으며 계속해 이전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번 이전 방안 중 하나인 자족형 복합행정타운은 시유지로 터 확보가 용이하고 봉암동 주민센터 터 신축은 비교적 빠르게 진행되는 각각의 장점이 있어 복지관 측은 두 곳 다 호의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시는 시민 불편이 지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이전 절차에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창원시 마산하포구 북성로 일원 도로 개설이 최근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 확보로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신설되는 마산하포구 북성로 하포주유소에서 이방선 간 도로는 길이 90m, 폭 8m의 규모로 2018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며 도로가 개설되면 인근 주민이 겪고 있던 교통과 생활상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음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이 구간은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지만 관련 예산 부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창원시는 17일 마산하포구 서안근린공원과 마산회원구 마산종합운동장 등 4개소에서 2017년 나무 나눠주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사계절 꽃이 어우러진 아름답고 살기 좋은 창원시를 구현하고 시민들에게 도심 속 푸른 녹지 조성을 고취시키고자 마련됐으며 덩굴장미와 매실나무, 살구나무, 복숭아나무 등 총 3만 그루의 나무를 무료로 1인당 3그루까지 선착순으로 배부했습니다. 행사를 통해 도심지 녹색 공간 확충과 사계절 꽃피는 도시숲 조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별도 묘목 구입은 오는 4월 15일까지 창원시 산림조합에서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대한 중국 정부의 사드 배치 보복이 대학들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학교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국내 외국인 유학생 중 절반 이상이 중국인인데다 한중대학 간 학술 교류 등도 그동안 활발하게 진행되어 온 만큼 중국발 보복 조치가 대학가로 확산하면 충격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내 경남대학교 대외교류처도 보통 3월부터 시작하는 중국 현지 입학 유치 활동을 보류했으며 타 대학들도 사드 갈등이 장기화하면 중국에 있는 한국인 유학생들의 안전 여부를 담보할 수 없는 것은 물론 학교 운영에 큰 도움이 되는 중국인 유학생 수도 감소할 것으로 보고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한노인회 창원시 마산지회는 지난 16일 마산하포구청에서 안상수 창원시장을 비롯해 도시의원 등 노인 지도자 500여 명이 참석해 2017년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총회에서는 지난 2016년 주요 사업 실적 보고와 2017년 주요 사업 계획 보고를 실시했으며 2017년에는 건강 교실 운영과 노인의 날 행사, 노인 정보화 사업, 경로당 운영 활성화 등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이날 참석한 안상수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한노인회 창원시 마산지회의 활기차고 활발한 활동을 기대하며 행정에서도 어르신들이 활동하시는 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전했습니다. 토경시는 중국의 한한령으로 인해 중국 관광객이 급감하자 이를 타개하고자 2017 말레이시아 국제관광전에 참가해 해외 관광객 유치에 나섰습니다. 시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되는 국제관광전에 참가해 루지와 케이블카 등 핵심 관광자원 홍보 등 해외 마케팅 활동을 펼쳐나갈 방침입니다. 창원시 마산하포구는 최근 계속해 증대하고 있는 불법 주정차 문제를 뿌리 뽑고자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가지고 중점 관리 도로를 지정하는 등 종합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평소 교통 혼잡이 심각한 마산 어시장과 해안도로, 불종거리는 중점 관리 도로로 지정해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하는 등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 체증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거제시가 옥산 성지에 대한 문화재 종합정비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정밀 재조사 용역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집수지 시구 조사에서 통일 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토기와 기와,
자기, 옹기, 목기 등 다양한 유물이 출토된 바 있어 옥산 성지의 축성 연대가 조선시대가 아닌 통일신라시대로 앞당겨질 것으로 사학계는 보고 있습니다. 고성군은 오는 20일부터 고성읍 기원리 국민체육센터 옆 부지에 화물자동차 및 전세버스 밤샘 주차 허용 구역을 개방합니다. 군은 화물자동차와 전세버스 불법 밤샘 주차에 따른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대형 차량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운수 종사자들의 편의 도모를 위해 밤샘 주차 허용 구역을 개방하게 됐습니다. 통영국제음악재단이 기획한 바다마을 예술학교가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 주관 행복한 우리 동네 문예회관 프로젝트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올해부터 하모니카와 시조창, 난타 등 3가지 과정을 준비해 다양한 연령층의 지역 주민들이 예술활동에 참여하고 문화가 있는 삶을 누리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거제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16일 권민호 거제시장과 박파룡 대한통합씨름협회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제시청 씨름당 창당식을 개최했습니다. 거제시청 씨름단은 2001년 영암장사 씨름대회 지역장사이며 거제 출신인 윤경호 감독을 영입해 무궁화급 정지원, 국화급 김미리, 매화급 한유란 조아연 등 총 5명의 선수단으로 구성됐습니다. 고성군은 제7회 결의 개방의 날을 맞아 지난 16일 고성읍 일원에서 결의 개방 홍보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2주 이상 기침하면 결핵 검사 받아보세요란 슬로건 아래 군민 상담과 교육, 리플릿 전달 등을 통해 결핵 예방을 홍보했습니다. 창원시 마산하포구는 2017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에 맞춰 해상 낚시터에 대한 안전점검을 13일부터 5일간 진행합니다. 합동 단속반은 이번 점검에서 안전장비 현황, 전기시설 등 전반적인 상태를 확인하는 한편 구급 약품 미비, 소화기 압력 불량 등 6개소에 대해서는 보안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거제시는 외국인 거주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생활쓰레기 배출 방법을 홍보하기 위해 외국인 생활쓰레기 배출 방법 안내 리플릿을 16일 배부했습니다. 리플릿은 영어와 베트남어 등 5개 국어로 생활쓰레기, 대형 폐기물 등의 배출 방법을 사진과 함께 수록했으며 이번 배부로 올바른 배출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통영도천교회는 지난 16일 관내 장애인 세대 청소년들을 위한 교복 지원 장학금을 통영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에 전달했습니다. 이날 전달식에서 통영도천교회는 이번에 지원받는 청소년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리더로 자라길 바란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조빈효기과 의원은 지난 16일 1,000만 원 상당을 거제시 희망복지재단에 기탁하며 희망천사 제90호가 됐습니다. 이날 기탁식에서 조태윤 원장은 조금이라도 사회 화단할 수 있어 기쁘다며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잘 사용되길 바란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통영해양경비안전선은 지난 15일 통영시 사량도 인근 해상에서 과적을 초과해 차량을 적재한 화물선 A호를 선박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적발했습니다. 통영해경은 봄 행락철을 맞아 관광객이 증가하는 시점에 과승, 과적 등 안전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 단속할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